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식비 줄이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비를 관리할 때 보험료라든지 통신비, 고정 지출은 좀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식비는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아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릴 몇 가지 팁이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식비가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외식비 다 포함해서 30만 원대를 지출을 했었고, 제가 임신 그리고 출산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식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월 4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 돈으로도 충분히 한 달에 두세 번씩 푸짐하게 외식을 하고, 또 집에서도 집밥만 해 먹는 게 아니라 대게를 쪄먹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막 곱창, 과일도 신선하고 좋은 것들로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에 일주일은 냉파 주간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대형마트 장 보는 건 두세 번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그 양이 조금 많아요. 그럴 때는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요리를 최대한 해먹고 있어요. 냉파를 할 때는 레시피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요새 황금 레시피라고 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 레시피 재료를 다 채우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닭볶음탕이 먹고 싶은데 냉동실에 닭이 있고 고구마가 있어요. 감자 대신 그냥 뭐 고구마를 넣는다든지,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제 식대로 다른 식재료를 넣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레시피를 고집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냉파 메뉴를 짤 때는 냉장고 안에 있는 주요 식재료들을 포스트잇에 모두 정리를 하고요. 그 재료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따로 적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클리어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웬만하면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 식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외식비를 줄이는 건데요. 이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요리가 좀 필수예요. 처음에는 요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막 재료 정리하고 치우는 것까지 너무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요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재료 소분하고 정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집밥을 해 먹을 때 굳이 10가지 넘는 반찬을 챙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인 요리 하나 두고 반찬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있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외식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메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소곱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밖에서 사 먹으려면 뭐 1인분 2만 원 내외예요. 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둘이서 먹으려면 3인분은 먹어야 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면 6, 7만 원이 그냥 깨집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최근에 먹고 있어요. 요새는 손질을 깨끗이 다 해서 진짜 집에서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 또 맛있는 것도 많아요. 한 팩에 200g인데 한 10,000원도 안 해요. 그래서 2팩 사고 감자나 야채 조금 보충을 해서 해 먹으니까 또 맛있고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대게, 킹크랩 이런 갑각류를 좋아해서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집에서 쪄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요. 사실 밖에서 사 먹으면 10만 원 이상은 최소 드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에 시세가 좀 저렴해질 때가 있거든요. 대게가 보통 1kg에 5만 원 정도 이상을 하는데 1kg에 4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무조건 집에서 대게를 쪄먹는 날이에요. 그럼 시세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수산시장을 한데 모아서 그날 시세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집에서 뭐를 파는지 다 알 수 있는 어플이에요. 후기도 굉장히 많고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늘 대게찜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어플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봐요. 한 이틀 전에 봤을 때 1kg의 대게가 4만 원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신랑 퇴근할 때 미리 부탁을 해요. 수산시장에 들러서 대게를 좀 사와 달라. 둘이서 1.56kg 정도 먹고 하는데 한 6만 원 정도면
정말 배부르게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일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달에 한 2번 이상씩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로 자주 해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밖에서 먹을 때보다 뭐 새우도 많이 넣고 바지락도 충분히 넣고 하다 보니까 더 맛있고 이젠 요령이 생겨서 되게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외식할 메뉴를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정말 외식하고 싶을 때 굉장히 근사한 곳에서 부담 없이 돈을 한번 쓸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는 꽉 채우지 않습니다. 60에서 70% 정도만 채워두고 늘 좀 비워두는 편이에요.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친정집에 내려가면 늘 엄마한테 불만인 게 냉동실 냉장고가 정말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막 형태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봉투 아시죠? 검은색 봉투는 그냥 넣는 순간 몇 개월은 그 냉장고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정이나 시댁 갈 때 반찬이나 뭐 음식들 많이 싸주시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먹을 만큼만 덜어서 오는 편이에요. 최대한 버리는 게 없게끔 냉장고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전체의 70%가 넘지 않도록만 식재료를 채워놔도 재료가 한눈에 보여서 요리하기도 쉽고 버리는 음식도 없고 식비도 덩달아 줄어들더라고요. 나는 식비가 참 줄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냉장고 정리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B급 상품 그리고 못난이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맛과 영양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태풍에 의해서 낙과를 했다거나 상품에 어떤 흠집이 있다거나 이렇게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B급 상품들을 모아서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은 유통기한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품들 있잖아요. 시중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뭐 최대 90%까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반건조 오징어를 샀거든요. 휴게소에서 사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값이 싸진 않았어요. 근데 파품 오징어라고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오징어에 약간 막 구멍이 나 있고 그 제품을 30% 할인을 받아서 샀어요. 또 유통기한 임박몰도 제가 활용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들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뭐 1년 넘게 남은 건강기능식품도 있었고 유통기한이 뭐 길지만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검색창에 유통기한 임박몰이라고 치면 관련 사이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배달 음식은 가급적 시키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은 연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러니까 지난 뭐 2년 동안은 한 3-4번밖에 안 시켜 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꼭 먹고 싶을 때는 차라리 나가서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집 앞에 있는 그 치킨 파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포장을 해와서 먹은 적은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기프티콘 같은 걸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켜서 먹긴 했었는데 제 돈 주고 배달 음식을 시킨 거는 거의 손에 꼽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아이가 7개월인데 어리다 보니까 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기는 울고 있고 재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근 한 2-3개월 정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긴 했어요. 배달 음식이 요새는 더 맛집도 많고 배달도 빨리 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요리보다는 오늘 뭐 시켜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아예 시켜 먹지 않을 때는 배달 음식이라는 게 저의 선택지에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편리함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고 그것 때문에 식비를 조절할 수 없는지가 알 것 같더라고요. 배달 음식은 습관입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게 식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과 문화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손품만 조금 팔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것들이라서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온누리 상품권 하면 그냥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대게찜 많이 해먹는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수산시장 어느 곳에서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강남역 지하상가나 뭐 을지로 지하상가 거기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시장 통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나 식자재 파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온누리 상품권은 평소에는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30만 원까지 매달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 명절 때 1년에 2번은 1인당 50만 원까지 살 수가 있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요. 만약 50만 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45만 원만 내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명절 때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쟁여놔서 제가 공덕에 사는데 공덕 시장을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쓰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쓰고 또 을지로 지하상가 예전에 이제 회사가 을지로 쪽에 있었는데 그 안경원 이런 데서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은 온라인에서 10만 원짜리는 9만 1,0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 할인이 되잖아요. 문화상품권을 받아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지마켓, 옥션 등이 있어요. 온라인 서점은 당연히 다 되고요. 일단 9%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뭐 쌀이 떨어졌어요. 뭐 이제 5만 원짜리 산다고 해요. 이미 9%인 4,500원은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잖아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마켓을 이용할 때 자체 쿠폰으로 한번 할인을 받고 최종 결제할 때 문화상품권을 이제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만 무조건 15% 이상은 할인을 받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미리 할인받아서 구매를 하고 그거를 캐시로 한번 전화를 한 다음에 제휴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할 때 선택만 하시면 돼요. 당연히 현금 영수증 다 발행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식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뻔한 소리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식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부자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